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다 실화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시댁도 평범해 보였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는 그냥 조금 꼼꼼하신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뭐 어느 시어머니가 안 그러겠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번 달 월급을 가져가셨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월급을 가져갔다니? 얼마나?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전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세전 350만원 정도 됩니다. 실수령액은 한 300만원 조금 넘고요. 거기서 월세 60만원, 대출 이자 40만원, 관리비에 공과금까지 하면 기본으로 나가는 게 120만원이에요. 식비랑 교통비, 통신비 합치면 한 달에 빠듯하게 사는 형편이거든요. 저도 일하지만 제 월급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게 많아요. 갑자기 왜? 제가 물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고 하셨대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엄마 급한 일 생겼는데 통장 좀 보내줄래? 하셨대요. 남편이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했더니 그냥 통장 보내 이러셨대요. 효자인 우리 남편은 고민도 안 하고 통장을 보냈대요. 그것도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잔액이 텅텅 비었다는 문자가 온 거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편찮으셨거나 집에 수리할 때가 생겼거나 그런 줄 알았죠. 어머니 괜찮으신 거야? 무슨 일 있으셨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글쎄 정확히는 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갚아주신대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준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시아버지 월급은 시댁 생활비로 빠듯하게 쓰신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저한테 먼저 얘기 좀 해줘.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남편은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돈은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돈 언제 주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냥 속으로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옆에 커다란 쇼핑백이 놓여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었어요. 어머니 뭐 사셨어요? 제가 물었죠.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방 하나 샀어. 이쁘지? 하시면서 가방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저도 알아요? 인터넷에서 본 적 있거든요. 최소 300만 원은 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모은 돈이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이요?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명품 가방 하나 가져본 적이 없잖아. 나도 이제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거 하나쯤은 가져봐야지. 며느리야,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순간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나이 들면 알게 될 거라고요? 제가 뭘 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건 지난달에 저희 부부가 라면으로 일주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남편이 회사 동료 결혼식에 축의금 못 내서 몰래 제 친구한테 돈 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명절날 시댁에서 싸움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예쁘네요 하고 웃으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도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물었죠.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라고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어머니,
지난달에 가져가신 돈 언제쯤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좀 힘들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뭐? 돌려달라고? 엄마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는 자식이 어딨어? 내가 너 낳아서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생활? 너희는 젊잖아. 젊을 때 고생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이제 좀 내 인생 살면 안 돼?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연락도 안 하셨어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남편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피해자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이번 달도 좀 급한데? 남편은 이번에는 거절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더니 엄마는 버리는 거구나.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한 번도 남편한테 시어머니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어요. 저는 집에 남았죠.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시댁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까?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남편이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얘기했어. 이제부터는 월급은 우리가 관리하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어. 어머니가 처음에는 화를 많이 내셨는데 아버지가 설득해 주셨어. 저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해결된 걸까요? 다음 달 우리는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받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셨죠? 그리고 며칠 후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는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생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죠. 오빠 월급이 어차피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죠? 우리 부부가 우리 돈으로 우리 생활을 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시간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먹하게 대하셨어요. 명절 때 가면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웃으시면서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셨죠.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참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신 걸 봤어요. 또 새 걸 사신 거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어머니, 또 사셨어요? 시어머니는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너희 돈 쓴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지금도 우리 부부는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남편한테 전화해서 요즘 너희는 나한테 관심도 없지? 라고 하신대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아마 시어머니도 자기 나름의 서러움이 있으실 거예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인생은 못 사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라도 뭔가 자기를 위한 걸 하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월급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이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효도와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남편과 저는 아직도 이 문제로 가끔 다투기도 해요. 저는 좀 더 단호하게 대하자고 하고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이해하자고 해요. 아마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요. 시어머니의 그 명품 가방을 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시어머니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시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할 거니까요. 저와 남편은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으로 시부모님을 모실 거예요. 전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온다면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제 아들의 월급을 훔치지 않겠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죠.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의 행복을, 우리만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